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은 추석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볼빨간 라면 연구소입니다. 잠깐만. 맛이 만약에 별로다 그러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우와. 별로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삼킬 수는 있다.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렇다고 좋은 점수를 준다는 얘기는 아니야. 기름도 안 차요.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약간 좀 쓸 것 같은데. 한국인이 사랑하는 인생 푸드 라면을 주제로 한 추석 파일럿 프로그램 볼빨간 라면 연구소.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목에 라면이라는 이름이 딱 들어간 걸 보고 이게 추석 때만 하고 앞으로 할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처음에 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라면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한정적이기도 하고 얼마나 다양한 요리가 나올까. 하지만 이제 2화까지 본 소감은 생각보다 더 다양한 요리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또 어떤 요리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남자분 네 출연자 같은 경우는 1회 때는 이분들의 그 명성에 비해서 조금 어색하고 조금 산만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2회가 되니까 확실히 하하 김종국 씨를 중심으로 좀 이렇게 케미가 완성이 되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추석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만족도 하면서 봤습니다. 네. 사실 예능에 있어서는 웃게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같은 시기에 또 S본부에서 라면을 소재로 예능을 했었는데 가성비가 있으면서도 요식업에 어울릴 만한 그런 맛의 그런 메뉴를 개발하겠다라는 이렇게 명확한 그 기획 의도가 있고 모든 그 포맷이나 그 과정이 딱 그 기획 의도대로 흘러가요. 근데 이제 볼빨간 라면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 의도라는 건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진 않아요. 왜 100만 원씩 저걸 주는 걸까도 잘 모르겠고 정확히 이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재미는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과연 베스트셀러 라면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누가 먹어도 대충 맛은 있으나 그냥 그저 그런 원오브 댐이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좀 앞으로 파일럿 이후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도 사실은 이제 쿡방의 경연 요소를 끼워 넣은 건데 차별점이 있다면 기존의 이런 쿡방 경연 프로그램들이 이제 스튜디오 위주로 이야기를 펼친다면은 여기에는 어떤 도전자의 거주지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로드무비 같은 그런 구성도 더해지고 또 이런 점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쿡방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점이 될 수도 있는 게 패널들이 다 같이 주방에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실에서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요리를 하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저게 과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도전자분들이 그 몇 분 빼고는 조리용 마스크도 착용을 하지 않고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쿡방으로서 최소한의 갖춰야 할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아서 그런 점들은 좀 굉장히 아쉬운 지점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자에 대한 이야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볼빨간 라면 연구소. 여기엔 까다로운 입맛을 지닌 MC들이 등장을 했죠. 처장훈, 김종국, 성시경, 하하 씨가 각각의 입맛을 기준으로 라면 레시피를 평가했고요. 국내 유명 라면 회사의 장녀인 함현지 씨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5 MC의 캐스팅과 호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여기 열린 입맛, 깐깐한 입맛으로 이 진행자들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저는 깐깐한 입맛 쪽에 성시경 씨에게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맛없는 음식 먹고 배부른 게 세상 제일 기분 안 좋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딱 그렇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철학적으로 풀어서 평가하는 부분이 신뢰가 갔습니다. 치킨 스톡을 넣는 이유는 뭐예요? 야 뭐야 우리 프로그램. 디테일하다. 뭐 이렇게 멋있다 진짜 멋있어. 왜냐하면 약간 해산물 쪽이니까 왜냐면 치킨 스톡을 많이 사용하면 느끼하거든요 사실. 사실 짬뽕이라는 게 해산물을 볶는데 닭육수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육지 감칠맛이랑 바다 감칠맛을 만나면 빵 터지는 게 짬뽕이에요. 아 그래? 아쉬웠던 건 모두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남성 4세 그리고 구색 맞추기처럼 여성 한 분을 끼워 넣은 이런 구성인데 이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느낌이 들었고 좀 구태의연하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구성 자체는 생각을 많이 해서 배치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종국 씨와 하하 씨가 이제 뭐 예능을 보장하는 거죠. 개인기 있어? 개인기가 지연해. 새소리 낼 수 있어. 오 새소리. 이거 봐. 나이 42에 저렇게 진짜 좋은 아빠일 것 같아. 야. 그리고 서장훈 씨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추석이니까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좋게 100만 원 주고 끝내자. 아, 이 정도면 맛있다고 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기서 굳이 X를 줘서 안타깝게 저 100만 원을 저 가족들을 실망시켜야 되나? 정말 자기 통장에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지만 또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뻔하지 않은 재미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라면집 딸 하면지 씨 같은 경우는 라면집 딸이 하는 게 사실 포인트였긴 하잖아요. 네. 그걸 이용해서 사실 예능적인 요소를 살리긴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타사 라면을 요리를 하는 자리에 가서는 약간 이제 뭐 굳이 신경 많이 안 써도 아 이게 우리 집 그 라면이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재미를 좀 뿜어내기도 하고. 아 근데 이거 중심을 써도 되나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오자마자 이거부터 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픽했거든요. 근데 약간은 후회. 그게 좀 어색하게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하면지 씨가 또 발랄하고 굉장히 밝은 분위기 만들어주셔서 되게 계속 보고 싶은 그런 출연자였어요. 볼빨간 라면 연구소에서는요, 이번에 랍스터가 들어간 초호화 라면부터 북한식 청국장 라면까지 정말 개성 넘치는 출연자들만큼 독특하고 다양한 라면 레시피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출연자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라면 레시피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출연자는 그 첫 도전자였었던 그 헬스보이 분이 제일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김종국 씨를 만났을 때 정말 이제 헬스보이로서 정말 성공한 덕후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김종국 씨 등이 진짜 너무 멋있어서 턱걸이 하는 거 진짜 너무 멋져. 턱걸이요? 혹시 한번 터칭을 가능해요? 아 그럼요. 와 영광입니다 진짜.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이라는 코드를 가지고서 김종국 씨가 그걸 또 바로 받아주고 일반인 출연자들과 이 연예인 패널 간의 또 케미스트리를 잘 만들어줬었던 출연자이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만들었었던 가성비 라면이 있는데 맛있자고 만든 라면 같진 않아요. 제가 봐도. 근데 저 사람이 저걸 만드는 거는 이해가 된다 싶으니까 이게 자기적이지 않았었던 그런 그 헬스보이와 그 레시피까지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 불맛 샤브샤브 라면이 가장 뭐 역시나 먹고 싶고 가장 인상에 남은 라면이기도 했는데 라면 스프를 버리고 자신만의 어떤 양념과 스프를 만들어서 어떤 국물을 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서장훈 씨를 감동시켰다. 와 웬일이야 형. 와 웬일이야 형. 와. 와 진짜 에베레스트 넘은 거예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고 우리가 찾는 그런 방향이랑 가장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서장훈 씨가 맛있어 하는 게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이거를 자꾸 X를 주니까 서장훈 씨가 맛있어 했네? 그럼 진짜 맛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서 어디 뭐 먹을 데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장훈 씨가 먹었던 감동받았던 요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 라면을 진짜 저는 해봤어요. 서장훈 씨가 맛있었다고 하니까 네. 진짜인가 궁금해가지고 해봤는데 어땠나요? 먹어보니까 우리의 그 샤브 칼국수라는 거 있잖아요. 네. 가서 사 먹는 그런 좀 느낌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쿡방의 경우 화면을 통해서는 그 맛을 가늠할 수 없으니까 평가자의 그 표정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눈빛 이런 거를 유심히 살피기 그렇죠.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눈을 크게 뜨고 봤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불맛 샤브샤브 라면의 경우 하면지 씨가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요. 오 진짜 맛있다. 대상은 다르구나. 그
감탄하는 그 표정 어조가 그 진심이 어려 있어서 그 함현지 씨의 평가와 서장훈 씨의 평가를 합해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반면 그 야망라면은 과잉 설정을 한 것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면서 보더라도 재료비 15만 원이라는 건 정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죠. 성시경 씨가 이 랍스타, 전복, 문어 이거 따로 요리해 먹고 라면 따로 끓여 먹고 그게 맞는 거다 했는데 저도 완전 공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제 1회에 그 조리고 학생이 예비 셰프를 꿈꾸면서 이제 라면 수플레에 도전을 했는데 이때도 이제 서장훈 씨가 좀 약간 평가가 박했고 중간에 질문을 던졌죠. 굳이 밀가루 놔두고 저렇게 힘들게 라면을 갈아야 될 필요가 있냐.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너무 명답이었어요. 보통 수플레에 밀가루 방울분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대신 라면을 갈아서 쓸 거예요. 라면으로 해야 되나? 저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자취생들을 막 밀가루 막 이렇게 구비해놓고 살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라면이 필수 있으니까. 이거 좋았어. 설득력 있어. 대답이 굉장히 명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패기와 도전 정신이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예비 셰프로서의 정체성과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에피소드로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라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맛이 도는데요. 마지막으로 볼빨간 라면 연구소가 정규 방송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라면 연구소잖아요. 근데 이 연구비를 가능성 있는 연구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곳에 성과급을 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R&D 센터라면 아직 약간 좀 미숙하지만 어떤 좀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있을 때 거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보편적으로 맛있을 만한 것들만 도전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사실 나오게 될 어떤 레시피들이 좀 뻔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들의 참여를 좀 더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창의력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기준을 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독창성 그리고 뭐 정통 라면스러운 정통성 뭐 아니면 스토리텔링 뭐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정해서 좀 도전자들이 도전하는 의의를 줘야죠. 그리고 도전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패배했을 때 그 나는 졌지만 잘 싸웠어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졌지? 그냥 저 사람이 서장훈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니까 정규화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판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성공의 잣대는 내가 거기 동참하고 싶은가잖아요. 그 조리법을 내가 갖고 싶은가 이런 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관 검색어만 봐도 함현지 씨 집이라든지 뭐 그 PPL이었던 인덕션 렌지 이런 것만 나오고 사실 조리법이 크게 화제가 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이 프로그램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탐나는 조리법이 필요합니다. 추석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된 볼빨간 라면 연구소 정규 편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오래도록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